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1월 7일이죠. 어제는 대화록 실종과 NLL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평성을 잃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도 법 아래서는 평등한 사람이니까 필요하면 소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의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즉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감에 앞서서 민주당에 고발된 김무성, 권영세 등에 대해서 간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면 조사는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문재인처럼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해서 중간 발표까지 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시키면서 참여정부 인사 20명을 불러 조사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연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꼭 다물고 있어요. 아직 수사 중에서 말할 수 없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안 합니다. 검찰은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힘이 실리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다면은 당연히 김무성이도 소환을 해야죠. 김무성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이면서, 권영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이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문재인 의원과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줄줄이 소환해가지고 중간 수사 발표까지 하면서 예단까지 하고, 검사가 판사야? 이따위로 하니까 최동욱 바뀌니까 검찰이 다시 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충견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정말 개에 대한 모욕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새누리당의 주장 중에서 그야말로 비협시엇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주장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근거로 한 종편 방송사가 행한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7%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논리를 새누리당에 그대로 적용시켜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여론조사의 결과 새누리당 해산심판 청구가 실현된다는 강한 믿음을 먼저 준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보기엔요. 새누리당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도 48%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해산할 겁니까? 여기 3발 더 나갑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동이 담보된다는 강한 믿음을 준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박근혜 하야 여론조사를 해서 48%가 49%가 박근혜 하야를 찬성한다면 새누리 박근혜 하야해야 합니까? 이런 주장을 그야말로 근거미약한 이런 뻘짓을 새누리당이 뻔뻔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 지랄을 해도 지랄은 뗍니다. 지어뉘얼이라고 하겠습니다. 뭔 지어뉘얼을 해도 노령층을 초토화시키고 영남의 서민 전체를 아무리 왕따시켜도 선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라면서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새누리 하는 꼴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박근혜 체제 아래서는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시키는 일만 해야지 정홍원이처럼 다른 견해를 밝히거나 진영처럼 다른 편으로 밝혀지면 최동욱처럼 매정하게 잘린다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공포심은 일순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무리, 난매고 후유증은 5년 내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녀들의 수다 아시죠? 거기에 출연했던 따루라고 핀란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한국의 진보정당은 핀란드에서는 보수다라고 말을 한 뒤에 그 진행자가 그럼 새누리당은 어떠냐고 묻자 따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정당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새누리당 정도면은 거의 네오나치즘 수준의 그야말로 극우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도대체 새누리당과 박근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겨레신문의 사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바로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국민 대통합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권 출범 8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이런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은 한마디로 퇴행의 연속이었습니다. 8개월 내내 공안 몰이만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보수신문들도 좀 제발 그만하고 좀 경제에 전념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정기조가 그들의 극우적인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해요.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극우적인 요구인 종북 척결이라고 해도 국정기조가 박근혜의 국정기조는 종북 척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인의 창조경제네 하지만 박근혜건 그리고 정홍원의 정부이건 그리고 황후의 새누리당이건 정쟁을 유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풀고 반대 세력을 다독이면서 화합을 추구해도 시원찮은 판에 집권 세력이 앞을 다투어서 전국 곳곳에 지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어디 하나 정상인 곳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쑥 공개하더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녹취록까지 내놨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 진보당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와중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갈아치웠고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빌미로 야당 대선 후보를 공개리에 소환했다.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도 손볼 대상에 올랐다. 바야흐로 공안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공안의 시대입니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유신의 칼날을 지금 유신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칼춤의 끝이 무엇이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집권 세력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생각입니까? 선거에 이긴 게 엊그제인데 그렇게도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이 없겠죠.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국정원이 댓글 몇 개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댓글 몇 개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국정원뿐입니까? 군 사이버사령부 수백만 개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통계청,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문제, 안전행정문제 이런 데 이어서 이제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이런 보수단체들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군과 국정원과 연대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겠다고 관건 부정 불법 선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죠. 종북 세력의 위험성 운운하지만 3대 세습이란 추한 모습까지 보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남한에서 득세할 수 있다고 봅니까? 김정은이 같은 애송이가 물론 그 애송이도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들이 기대하듯이 그렇게 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거기도 참 골 때리는 집구석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런 김정은이 같은 애송이가 나라를 물려받는 그 왕조적인 국가 그런 북한의 주장에 통제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북 세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던 그런 시절도 없습니다. 결국은 박근혜나 새누리당 이런 집권 세력의 의도는 뻔합니다. 진보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야당도 종북 프레임에 올가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대로 내달려 총선 대선을 싹쓸이게 했던 의도가 너무나 훤히 보입니다. 물론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의도가 노골화되었을 때 그 의도가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는 항상 결정적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정권의 최대 문제점은 우리가 남이가 라면서 자기 편만 챙기고 남의 편에선 니들은 남이야 라면서 화합, 공존하지 않으려 하는 점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주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게 이 정권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존과 협력, 다원주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론이 모이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세력은 도태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선 때 박근혜를 찍지 않은 48%의 국민 의사도 살피며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후보 시절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인간들만 살피면 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살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도리이자 의무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박근혜는 지금도 후보예요. 후보. 지금 공안 통치에 혈안이 된 이 정권 자신들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반대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 그리고 국민을 말살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은 그런 근황까지 그들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말살하려고 들면 들수록 더욱더 살아나는 게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집권 세력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더는 과소평가하지 말길 바란다. 과소평가하는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예, 이승만처럼 결국은 쫓겨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박정희처럼 총을 맞아 죽든지 전두환이처럼 사형을 선고받든지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그 민정당에서 지금까지 온 게 새누리당입니다. 민정당을 만든 전두환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감형이 돼가지고 안 죽은 겁니다. 사실은 총 맞아 죽어도 총살형을 당해도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전두환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그러나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판결 때문에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그야말로 박근혜나 김기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박경혜의 어디로 갔나 듣고 오는 동안 국민TV 도와주십시오. 예, 조합은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정말 바르고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안으로 TV 준비 거의 마무리 짓고 내년 초반에는 1시간 뉴스 시작할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지금 JTBC 손석희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그래도 JTBC 종편이고 한계 있습니다. 국민TV 성역 없이 TV로 말하는 언론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와주는 길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면서 노래 나갑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네, 11월 9일 토요일이죠. 오후 3시 인천 대회라고 해야 되나? 국민TV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첫 순서 인천의 행사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합원 3분이 현재 가입해 주셨네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꿈사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장까지 딱 납부하셨네요. 그리고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곰밤부리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시는 눈이 나빠가지고 INXS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에 남원 선생님은 2달에 한 번씩 정지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TV 그대로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주는 이런 광고도 지금 불티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미디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협동조합만큼 광고가 잘 되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도 아주 만점이에요. 사실 요즘 신문들 거의 광고 효과 없습니다. 신문을 조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광고 안 하면 나중에 혹시 잘못됐을 때 재벌들 얻어맞을까 봐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신문을 폐마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신문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매체에 광고한다고 해서 광고 효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 광고를 하시면요. 청취자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하기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만은 청취자 숫자에 비해서 광고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이면은 본격적인 여론조사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좋은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선전활동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 광고인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3만 원짜리 매달 납입하는 데 가입하시면 매달 3,000원씩 국민TV로 광고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매달 900만 원씩 들어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상조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상조 회비의 40% 내년부터는 5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서 과거 말썽을 부렸던 그런 상조회사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라이프 상조는 국민TV와 수천만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세무조사 받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아니지 우리하고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회사 우리라이프 상조. 상조 서비스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상관이 없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라이프 상조를 선택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것이 광고 내용입니다. 광고입니다. 자, 광고는 끝내고 넘어가죠. 한겨레신문의 오늘 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에 이어서 시민단체들도 종북 몇 대를 붙이면 바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그 반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왜?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죠. 정부의 돈을 수천만 원씩 지원받는 이른바 자칭 보수단체들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토탈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정말로 섬뜩하거나 황당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친북, 친노 운운하면서 적개심을 바탕으로 대규모 글귀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은 SNS 댓글 등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젊은 층에 확산시키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보수단체의 SNS 교육에는 육군 교육사령부 교관들도 참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1992년이었나요? 김대중, 김영삼이 붙었던 3당 합당했던 김영삼이가 대선에 출마했던 바로 그때 총체적인 관건 선거. 그때 군수의 양심선언,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다 묻혔어요. 정말로 총체적인 관건 선거였습니다. 그때를 연상시킵니다. 한겨레시민이 오늘 사설로 보수단체의 편향된 선전활동, 헬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 지원이 이런 편향적이고 국민이 선택해야 될 대통령을 자기들이 선택하겠다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진력했던 그런 단체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지원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종북 좌파 척결 등을 명분으로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벌였고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이 밝혀진 데 이어 민간 단체까지 조직적인 사이버 공세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겨레가 15개 보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실행 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통일진흥원이란 단체는 연말 대선의 즈음에 반미, 종북 세력의 정권 탈취 전략 등 예상되는 도전 양상에 대응하는 애국 안보단체들의 SNS 활용 능력 향상 등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통일 안보 전문가 10명의 칼럼을 올리고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거짓 왜곡된 의식화 글에 대응하는 활동을 벌이겠다며 3,4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들이 주로 활동한 한 사이트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이정희 후보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반미 종북 세력의 정권 탈취 전략. 야당을 반미 종북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하는 것 자체도 정말 골 때리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권 탈취 전략을 막기 위해서 돈을 신청한다고 뻔뻔스럽게 3,400만 원이나 타가고 그리고 알바생을 고용해서 칼럼을 올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자칭 보수단체들까지 총동원해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래도 지금 박근혜가 그럼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살아있는 국가라면 당장 박근혜는 하야해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내용으로 종북 척결 활동을 벌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식을 계도하겠다는 발상과 시도 자체가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데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시위, 집회를 열거나 조중동 등 수구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는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국단체 총협의회는 국가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대중집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하겠다며 6,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갔다. 국민생활안보협회는 친북, 종북 세력 척결 방안 등에 대한 특강과 토론회를 여는데 드는 비용 등에 7,500만 원의 세금을 썼다. 정말 세금 아깝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결국은 이 돈 다 줬는데 여기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인간도 바로 원세훈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정부 지원을 받는 보수단체를 총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박근혜에게 대통령을 갖다 바친 그 주역이 바로 원세훈이고 그래서 황교안 시켜가지고 원세훈이 구속 안 시키려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안 시키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던 겁니다. 극우단체로 잘 알려진 국민행동본부는 지난해 조중동 등 보수신문에 신문관계를 내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국민 세금으로부터 타갔습니다. 여러 단체가 광고에 거액의 세금을 썼습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광고를 실으면서 국민을 계도하겠다는 발상도 해결하거니와 여기에 세금까지 지원하는 게 올바른 예산 집행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그 말 듣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에 뭔가 크게 된통 얻어맞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반성하든가 양자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보아의 안 돼! 난 안 돼! 듣고 오는 동안 역시 조합원 가입 독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모임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경남 창녕, 영산, 남지, 함안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남지중학교 정문 앞 영구가 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부부, 친구, 가족 모두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붉은 마늘님은 조합원 가입하신 데 이어서 정자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평택시에 사시는 수잔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을 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는 속보가 아까 떴던데요.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였지만 후보자 비방죄는 일부 유죄다. 그래서 벌금 1억만 원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이 저는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벌이 바로 선고 유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죄지만은 후보자 비방죄는 유죄라는 말을 들으면서 역시 박근혜가 세긴 세구나, 짱 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영석 노정면이 지금 단식 중입니다. 김용민 절반쯤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윤유엘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한 40일 해봤는데요. 살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도 몸이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조금 필요한 점은 있어요. 저 어제 자전거 토탈 따져보니까 아침에 3시간 출근하면서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9시에 들어왔으니까 3시간 타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12시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6시간 타고 해가지고 무려 9시간을 탔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자전거를 못 몰고 나왔는데 여튼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과도한 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희열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1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요. 정자시켜드립니다. 1자. 정자 싫어 하면 자녀에게 1자 다시 가입은 시켜드립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은 010-2013-8575 8575는 빨리 치료고요. 2013은 올해입니다. 여기 쉽죠? 010-2013-8575로 전화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예. 자, 정말 참담한 일이 지난 대선에 벌어졌다는 것이 이미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신문들 주동안에 놀려보십시오. 겨우 댓글 몇 개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겠냐고요? 겨우 댓글 몇 개야 이게? 그야말로 온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돼가지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관건 선거를 했고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따위 존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심지어 신문 광고까지 내게 만들고 대학생 알바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박근혜가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입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지만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바로 김영삼, 김대중 1992년 대선 때 양심선언을 했죠. 이주문 중이 지금은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로 있는데요. 1992년 제14대 총선 그리고 2012년 제18대 대선. 이지문 중이는 그 제14대 총선된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헷갈려가지고. 여튼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칼럼을 한겨레 기고를 했네요. 소개해드립니다. 공군 모 사령부에서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다. 며칠 뒤에는 야당 후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유인물을 돌리던 정보기관 직원이 잡혔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그 다음에는 군 부대에서 여당 지지 공개 투표가 있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몇 달 뒤 관권 선거에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군수의 양심 선언이 그의 여름을 더 뜨겁게 했다. 이러한 군, 정보기관, 행정기관의 낯뜨거운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은 21년 전인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이었다. 네. 21년 전인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1992년이 아니라 2012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똑같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그런 유인물이 나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매일 100만 문씩 뿌린다는 그 유인물 말입니다. 군부대에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여당 지지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런 21년 전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빛바랜 기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찍어낸 활자인 듯 지금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군,
정보기관, 행정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정확하게 20년 만인 지난해 대선 때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기사들을 연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선거 개입 댓글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 심지어는 기상청에서조차 안보교육을 빙자한 야당 폐마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당시 중위 신분으로 군부대에 안 부정행위를 고발했던 바로 이지명 중위 필자로서는 선거 공정성의 수준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11월 날씨가 벌써 춥게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20년 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려놓은 인간은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가 임명한 원세훈입니다. 그리고 함께 놀아났던 새누리당입니다. 그 수혜를 입었던 박근혜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원 직원과 군사이버사령부 현직 군인의 제보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권은희 과장, 윤석열 팀장과 같은 이들이 소신을 갖고 행동했기에 묻힐 수 있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제보자의 경우 국정원에서는 추악한 범죄자, 인간 쓰레기로 매도하면서 파면시키고 비밀 누설이니 정치 관여 위반이니 하는 실정법을 들이대어 처벌하고자 했고 권 과장 경우 고향을 들먹이면서 특정 지역의 경찰이니 폄하하는 발언이 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기도 했다. 윤 팀장 역시 검찰에서 항명으로 몰아붙이며 국정감사장에 나왔던 검사장들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로 윤 팀장의 행위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네, 행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원 직원, 군사이버사령부 현직 군인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부정선거가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민들 휴대폰을 몇천만 개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이 아무리 철권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인이나 해당 조직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사이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들이 제기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행위와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외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 처벌과 사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물론 박근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누가? 바로 국민들이. 예, 박근혜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진보개혁 정권이 앞으로 100년간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단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권자고 국민들입니다. 관건 부정선거의 본질은 바로 국민들이 뽑아야 될 선택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뽑겠다고 한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기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에서 정의는 시작한다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은 정의를 우리가 지켜줄 때 그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내부 공익 제보를 20년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외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이들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불의를 바로 세워보자고 권한다. 비록 정의의 길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하더라도 말이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